안녕하세요. 아이위드 터치 유튜브 수석 강사 남지영입니다. 오늘 날씨가 저녁부터 급격하게 추워졌어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코로나19도 함께 이겨나갑시다. 오늘은 변색이 없는 아이라인에 대해서 수업을 해보겠는데요. 첫 번째, 처음 아이라인의 그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싶어요. 눈매 교정도 있고, 그 다음에 속눈썹의 풍성한 효과와 눈동자가 커 보이죠? 서클렌즈 낀 것 같이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제가 여기다 그림을 한 장 여기에 그림을 보시면 한쪽은 제가 하얀 부분을 점막 있는 데를 이렇게 칼라를 색칠해 봤어요. 여기는 점막 있는 부분이 하얗고, 또 반대편의 부분은 검정색이죠. 그래서 이 부분만 라인을 한 줄만 긋게 돼도 굉장히 이쪽하고 봤을 때 여기 하얀 부분이 있는 부분은 라인이 눈동자가 되게 4분의 1 정도 눌려 보이잖아요. 이쪽은 더 밝아 보이고, 그런 효과처럼 속눈썹도 점막을 채웠을 때 많아 보이고, 그 눈동자도 또렷해 보이고, 서클렌즈 낀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어요. 자, 눈의 모양을 바꿀 수 있을 뿐더러 이미지도 눈의 이미지가 굉장히 우리의 인상을 파악하는 데 큰 요소가 돼요. 너무 큰 눈은 또 예전에는 막 소눈이다, 너무 착해 보인다, 어떤 사람은 눈이 너무 가늘고 작은 눈에 비해서 좀 야비해 보인다, 그런 경향이 있다, 그런 말들을 많이 듣게 되죠. 그래서 그 아이라인이 그런 선 하나에 따라서 눈의 모양을 바꿀 수 있을 뿐더러 이미지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아이라인은 요즘 화장 안 했을 때도 보조 화장처럼 예뻐 보이기 위해서 많이들 해요. 그리고 아래 라인도 예전에는 이 점막 밖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깥에다가 라인을 앞까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굉장히 눈동자도 더 올라가 보이고 나이도 들어 보일 뿐더러 이미지가 오히려 아래 라인을 한 후부터 더 싸나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죠. 옛날에 문신할 때는. 그리고 위에 라인도 이렇게 위에다가 속눈썹이 여기 있고 여기 위에다가 라인을 이렇게 했어요. 이런 식으로 막 꼬리도 길게 하고. 네. 그러면 오히려 눈도 더 눌려 보이고 인상도 더 어때요? 눈은 또 커 보일지 모르겠지만 인상이 너무 강인해 보였기 때문에 예전에 문신하신 분들은 요즘은 라인을 거의 다 문신 제거를 하고 다시 라인을 넣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아이라인은 화장 안 했을 때도 예쁘게 자연스럽게, 꼬리 빼기도 너무 과도하게 꼬리를 빼버리면 나중에 피부 처짐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앞머리랑 뒷머리 같은 경우에 피부 조직이 얇기 때문에 퍼짐 현상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굵거나 위로 올라가거나 너무 깊이 넣는 거는 안 좋을 것 같아요. 자, 아이라인 시술 시 주의사항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당뇨가 아주 심하거나 아니면 켈로이드 피부는 피부가 상처가 조금 깊이 났을 때 부풀어 오르는 그런 현상을 얘기를 해요. 네, 그런 부류도 하면 안 되겠죠. 또 초보자분들은 이 압을 어떻게 줘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 피부 깊이 들어갔을 때는 피부가 뜯기고 찢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켈로이드 피부는 상처가 많이 나고 그 부분이 울퉁불퉁하게 부풀어 오를 수가 있으니까
켈로이드 피부는 안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고객이 결막염이나 눈다랗기 같은 라식 수술, 그리고 뭐 녹내장, 백내장, 그런 분들은 좀 아이라인 하시는 게 좀 피하는 게 좋겠죠. 자, 아이라인 피부 자체가 얼굴에서 가장 얇은 투명층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피부 조직 때문에 과한 압력이라든지 과한 스크래치 때문에 피부가 너무나 찢어지거나 터지는 그런 불상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별히 앞 조절과 각도 조절에 신경 써야 한다. 알레르기가 또 심한 분들은 아이라인에다가 통증 완화제를 바르고 20분에서 30분이 마취 성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마취 성분이 눈을 감은 상태에서 각막에 들어가거나 도포됐을 때, 그렇게 노출이 많이 됐을 때 가장 각막의 바깥층 표피층 각막이 녹아서 찢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가다 그런 분들이, 그런 시술자가 컴플레인이 걸리는 일이 많은데, 제가 아는 지인분도 어느 한 4분 정도 같이 아이라인을 하시고 눈썹도 하시고 하셨는데, 한 분이 그런 현상이 일어났던 거예요. 각막 표피층이 찢어졌겠죠. 그래서 금방은 눈도 시리고 증상이 눈물 나고, 그리고 눈을 잘 뜰 수가 없어요. 눈물이 계속 나기 때문에 아주 시리고, 그래서 병원을 가게 됐는데 의사 선생님이 아주 무섭게 얘기를 하셔서 굉장히 큰 낭패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알레르기 증상이 좀 심하시거나 시술 전에 그런 거 상담을 하시고 컨펌을 꼭 받으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고객님께 여쭤보고, 알레르기 환경이, 피부가 알레르기가 심한 분들이나 아니면 눈이 좀 약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지르텍 같은 그런 알레르기 약을 먼저 드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좀 어느 정도는 완화가 좀 되더라고요.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지금 고객님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아이라인 시술 시 저는 시술 전에 꼭 디자인을 해봐요. 왜 그러냐면 얼굴은 다 비대칭이기 때문에 눈썹 또한 근육, 모든 것이 다 비대칭이지만 눈도 마찬가지로 한쪽 면이 더 많이 내려올 수도 있고요. 피부가 더 처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꼬리 빼기 할 때는 항상 그려보고 디자인 해보고 하시는 게 꼭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쌍꺼풀 라인이 한 겹이 있는 분들이 있고, 2겹, 뭐 3겹 이렇게 있는 분들이 있고, 쌍꺼풀이 많이 과도하게 짝짝이다 그럴 때는 한쪽 쌍꺼풀이 많이 눌리기 때문에 양쪽이 짝짝이가 될 수가 있어요. 이 라인 하나로 눈이 똑같이 될 수는 없지만 앞머리랑 뒷머리 디자인을 맞춰서 양쪽을 맞춰주시면 훨씬 더 100%는 아니지만 고객이 만족할 수 있게끔 디자인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다 하나 그려볼게요. 자, 디자인을 그릴 때 가장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게 있어요. 꼬리예요, 꼬리. 저는 꼬리 빼기 할 때 항상 아래 라인, 여기 아래 점막 있죠? 거기 라인을 잡아서 이렇게 쭉 이어지는 이 라인으로 꼬리 뺄 때 라인을 이렇게 같이 빼게끔 이렇게 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쪽이 아래 라인을 맞춰서, 여기 라인을 맞춰서 꼬리를 빼게 되면은 훨씬 더 끝에가 잘못될 일이 없어요. 자, 아래 라인을 맞춰서 꼬리 빼기는 한다. 그리고 앞에, 중간, 끝에 굵기는 어떻게 하냐, 디자인은 1대 2대 2.5배로 앞에가 1이라고 하면 중간이 2 정도, 그 다음에 꼬리의 라인 두께는 2.5배 정도 하면 가장 인상적인 그런 라인이 되겠어요. 1배, 2배, 2.5배 정도. 그리고 점막을 만약에 넣을 때는 여기 점막 안에 마이봄샘이라고 오일샘이 있어요.
그 오일샘에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아요. 자칫 잘못하면, 예전에 어떤 고객이 오셨는데 여기 안까지 다 채워서 시퍼렇게 돼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하셨냐니까 자기는 병원에서 완전히 수면 마취를 하고 여기까지 다 채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깜짝 놀라서 어떻게 이 라인을 이렇게 안까지 다 채웠냐고. 근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그 다음부터 너무 눈이 건조하고 눈이 뻑뻑하고 말할 수 없이 눈이 밤에는 막 충혈되고 그런다고. 그래서 그분께 속상하지만 어떡하겠어요. 여기까지 벌써 다 문신을 넣어버렸는데. 그래서 마이 봄샘 라인은 꼭 빼주시고 하시는 게 좋겠어요. 여기 앞에도 눈물샘이 있는데 너무 앞까지 이 눈물샘도 조금씩 사람마다 위치가 틀려요. 그러니까 그 위치를 확인해주고 너무 그 안까지 깊이 들어가는 거는 권하지 않습니다. 자, 꼬리 빼는 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과도하게 빼는 거는 권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시술 순서, 아이라인을 시술 순서를 말씀드릴게요. 라인이 이렇게 있겠죠? 눈동자가 이렇게 있고, 자, 이렇게 있겠죠? 점막, 이게 점막이라고 하고, 아래 점막, 여기는 눈물샘, 여기 속눈썹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오른쪽 눈썹, 오른쪽 라인이겠죠? 자, 라인을 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머신 각도를 90도로 항상 90도로 2mm에서 3mm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라인을 넣어요. 방향은 이 방향으로, 가운데는 왔다 갔다. 지금 화살표를 제가 그리고 있어요. 왔다 갔다. 또 꼬리를 만약에 빼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꼬리 마지막 부분은 비행기가 날아가듯이 맨 끝부분은 힘을 빼주겠죠. 앞머리에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뒤로 방향, 이렇게 이 방향, 가운데는 양방향. 이렇게 양방향으로 요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90도로 펜을 그 앞에 방향으로 잊지 마시고, 점막 같은 경우는 방향을 뒤에서 앞으로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양방향. 여기 앞머리는 방향이 이렇게 되겠죠. 자, 점막을 넣으실 때는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보시면, 이따가 제가 시술을 해보면서 할게요. 자, 점막 위에 눈꺼풀 라인은 꼬리를 뺐을 때 이런 식으로 중간에서 시작해요, 선생님 앞머리에서 시작해요, 뒷머리에서 시작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의 저 같은 경우는 중간에서 시작해서 앞머리 넣고 다시 한번 이렇게 쭉 간 다음에 뒤로, 점막은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가고, 빨리 하지 말고 천천히 조금씩 피부에 색소를 주입한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자, 아래 라인 같은 경우에 디자인을 그릴 때 앞에 이게 눈동자가 있어요. 눈동자가 앞머리가 있겠죠. 속눈썹은 뭐 한 개, 두 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속눈썹이 나 있죠.
요즘은 라인을 밑에 라인을 잘 하지 않는데 아랫부분이 살집이 이렇게 많이 올라온 애교살이 있는 분들은 아래 라인을 하면은 눈이 깊어 보이고 예뻐요. 근데 아래 눈 밑에가 이렇게 살짝 많이 점막이 보이고 이렇게 뒤집어진 것 같은 그런 눈은 사실 아래 라인을 안 넣는 게 좋아요. 근데 고객이 많이 원하시고 나는 아래에 속눈썹도 없고 좀 어느 정도 살짝 잔선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그럴 때는 물방울 라인을 하면 돼요. 물방울 라인. 물방울 라인은 처음 듣는 분도 계시고 시술을 해본 분도 계실 거예요. 말 그대로 밑에 이 속눈썹 있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살짝 점 찍듯이 이렇게 선을 그어주다 보면 이런 식으로 눈에 따라서 그어주겠죠. 이렇게 털이 난 듯이 살짝 그어줘도 예뻐요. 자, 지금은 이게 라인이 진해서 그렇지 이렇게 점 찍은 게 딱지가 탈각이 되면은 굉장히 자연스럽고 예뻐요. 속눈썹이 밑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라인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연세가 드시고 아래 라인을 원하시는 분들은 뭐 라인 해드려도 되죠. 자, 그럴 때는 앞에 눈동자가 앞머리가 여기까지 3등분을 하세요. 3등분 하나 둘 셋 이렇게 3등분을 했을 때 밑에 라인이 이렇게 가겠죠? 했을 때 여기가 1 여기가 2 3배 무슨 얘기냐면 앞에랑 중간이랑 뒤에랑 굵기가 틀린 거예요. 뒤에 굵기가 조금 더 굵고 앞에 굵기가 조금 더 얇겠죠. 이렇게 해야지 가장 이상적인 아래 라인이 디자인이 돼요. 그리고 방향은 여기는 뒤에부터 이렇게 시작해요. 방향이 이 방향으로 가겠죠. 여기도 맨 앞에서는 비행기 날리듯이 쭉쭉 빼주시는 거예요. 흐리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1구간이라고 하면 이 아래 라인 1구간을 3등분을 또 내세요. 여기서도 앞머리가 여기가 1구간, 2구간, 3구간이 되겠죠. 여기가 더 굵고 중간이 더 얇고 가장 얇고 그래야지 아래 라인은 굉장히 자연스럽고 예뻐요. 딱지가 떨어졌을 때도 여기 뒤쪽이 가장 진하고 한번 시술을 해보겠는데요. 디자인을 먼저 한번 그려볼게요. 아까 앞에가 1배 정도 되면 중간이 한 2배 정도, 뒤에가 2.5배, 라인은 아래서 밑에 점막 라인으로 맞춰서 꼬리를 빼주라고 했죠. 요 눈은 조금 뒤에가 더 많이 상승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이 되겠죠. 디자인을 그려놓고 뭐 아래 라인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아까 눈동자가 여기니까 눈동자까지. 라인 디자인이 이렇게 되겠죠. 뭐 여기도 좀 물방울 라인을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요. 자, 제가 지금 3피를 이렇게 껴봤어요. 자, 색이 번지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 사람마다 아이라인이 피부가 다 다양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조금 깊이 조절을 할 때 눈꺼풀을 이렇게 살짝 올려봤을 때 굉장히 모세혈관이 엄청 보이잖아요. 그렇게 모세혈관이 많이 보이는 분들은 아주 조심을 해야 돼요. 모세혈관을 타고 퍼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은 붉은색 레드를 4분의 1 정도 섞는데, 다시 말하면 색소가 검은색 블랙이 5방울 떨어뜨렸다. 그러면 붉은색 색소는 한 바구니에 4분의 1 해서 4분의 1을 넣으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섞어봤어요. 그러면 이 빨간색이 퍼짐을 어느 정도 방지를 해줘요. 그러면서 내가 너무나 압력을 주지 않고 중간부터 시작하겠죠. 하실 때 절대 이렇게 터치해서 뜯기는 지금 소리가 나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부드럽게 2mm, 3mm에서 왔다 갔다 바늘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지 않게 일정한 스크래치가 나게끔 이렇게 천천히 조금씩. 어떤 분들은 아이라인이 너무 어려워요, 무서워요, 선생님. 눈 찌를까봐 어떡해요. 눈 찌르면 큰일 나잖아요.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고, 아이라인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눈썹보다 아이라인 무서워서 못 배울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아이라인도 눈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눈을 뜨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눈을 감은 상태에서 텐션을 앞에서 뒤까지 왼손으로 잡아주고 쭉 늘려주세요. 그런 상태에서 아래에 그 점막하고 위 점막하고 같이 맞닥뜨릴 때, 그럴 때 절대 눈이 떠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뜨려고 해도. 그러니까 잡는 방법에 따라서 안정되게 라인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잡고 왼손은 거의 텐션을 준다고 생각하시고 일정하게 텐션을 줘야 되고, 그리고 오른손 머신은 90도를 유지해 가면서 꼬리는 뒤로 거의 한 번에 들어가게끔 자, 점막을 넣어볼게요. 아까 점막 뒤에서 앞으로, 뒤에서 앞으로 조금씩 밀듯이. 점막 같은 경우는 우리 얼굴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질긴 근육 같은 결합 조직인데요. 점막은 그냥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근육에다가 지금 색소를 거기다가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검은색 나오기는 힘들어요. 붉은색을 조금 섞더라도. 이렇게 한번 라인을 다 따고 닦아보겠습니다. 라인을 닦을 때도 조금은 눌러가면서 닦은 상태에서 잘 들어간 부분하고 한 번씩 더. 라인은 어느 만큼 잘 들어가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가끔 그렇게 이제 물어보시면 이 검정색이 완전히 나올 때까지. 그럼 지금 한 번 하고 두 번, 세 번, 네 번 정도 했을 때 라인이 거의 마무리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자, 이 정도 검은 색깔이 블랙 라인이 이 정도 컬러가 나와야 탈각이 됐을 때 잘 먹었다고 할 수가 있죠. 여기 앞에는 1구간은 1 정도, 중간은 2, 두께가 이 정도. 아이라인 같은 경우는 체질에 따라서 굉장히 붓는 분도 많고 많이 아파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2차 중간에 한 번, 두 번 가고 세 번째 가기 전에 2차 약을 바르셔야 돼요. 한 번 더 닦아 볼게요. 꼬리 빼기가 참 다들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꼬리는 정말 안 들어가는 사람은 아무리 해도 안 들어가는 분이 계신 게 아파고 D 같은 경우는 이게 폭신폭신한 지방질로 돼 있기 때문에 라인이 잘 안 들어갈 때가 많아요.
천천히 살짝 압을 주고 깊이 패이지 않게 라인을 천천히 넣어주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45도 방향으로 이렇게 밀고 들어가면 라인이 너무 잘 들어간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요. 잘못하면 완전 위에까지 퍼질 수가 있어요. 뜯길 수가 있고. 그래서 저는 항상 거의 사람마다 시술 방법이 조금씩은 틀리지만 저는 2mm씩 3mm씩 조금씩 움직여가면서 손목에 힘을 과하게 주지 않고 아이라인은 피부가 워낙 약하기 때문에 붓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이 방법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많이 붓지도 않고 딱지가 과도하게 탈각될 일도 없고. 자, 이렇게 완성을 해봤는데요. 완전 블랙 색소가 보일 정도로 라인을 넣으셔야 돼요. 전체적으로 다 꼬리까지. 꼬리도 만약에 이렇게 빼게 되면은 맨 끝부분은 비행기 날리듯이 이렇게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 날아간 그 부분은 0.5mm 정도 딱지를 탈각되면서 딱지가 탈각되고 고기가 요만큼 정도는 소실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만큼 더 한 0.5mm 정도 빼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길이를 양쪽을 맞추셔야 되고 아래 라인도 같이 설명을 드렸어요. 이렇게 3등분을 해서 여기가 눈동자면 눈동자, 여기서부터 눈동자 앞까지 3등분을 하고, 그리고 중요한 거 맨 앞부분이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여기 딱 끊길 수가 있어요. 끊기게 되면 굉장히 보기 싫겠죠. 끊기는 이유는 앞머리에서 이렇게 시작해버려서 그래요. 뒤에서 앞으로 비행기 날리듯이 싹싹 빼줘야 되는데 거기를 앞머리에서 뒤로 갔기 때문에 끊기듯이 보일 수 있어요. 이렇게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그래서 1구간, 2구간, 3구간이라고 하면 1구간에서도 3등분을 나눠서 1구간, 2구간, 3구간으로 나눠서 그라데이션이 나오게끔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자연스럽고 탈각됐을 때도 아주 깔끔하게 빠져요. 그리고 물방울 아래 라인 설명드렸죠.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시간을 내서 설명을 자세히 드릴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뵐게요. 안녕.